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전증 수술을 하고 있는 신경외과 홍석호 교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자리를 갖추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이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승봉 센터장님이와 뇌전증 지원센터 직원분들에도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자극술인데요. 신경자극술은 이제 기존의 뇌전증 수술하고는 임상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적용 대상, 또 효과 판정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면들이 있고, 또 이제 최근 의학이 발전하고 특히 이제 공학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새로 이렇게 방법들이 실제 임상에 진입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경자극술도 이제 다른 치료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한점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적용하는 게 신경자극술을 제대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교수님께서 먼저 뇌전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약물 치료와 함께 전반적인 뇌전증 치료에서 이런 신경 자극술이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자극술 방법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거는 이제 미주 신경 자극술하고 뇌신부 자극술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거의 끝내고 이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RNS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잠깐 소개드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서 신경자극술 시술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뇌전증 치료의 이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이병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뇌전증 치료는 먼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 항경련제를 사용하고 2차 항경련제나 이제 복합요법을 사용하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전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약물 난치성 뇌전증, 줄여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산출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환자분의 이제 30에서 40% 정도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수술. 이래서 이제 난치성 뇌전증 중에 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뇌전증 수술, 기존의 뇌전증 수술을 이제 절제술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시행을 하게 되고, 이게 난치성 뇌전증에서 한 반 정도에서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런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또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케톤 식이요법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신경자극술에 해당되는 미주신경자극술, 뇌신부자극술 이런 방법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신경자극술은 이렇게 전체적인 뇌전증 치료의 어떤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특히 난치성 뇌전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경자극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주신경자극술. 여기 왼쪽에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미주신경이라는 게 목으로 내려가는 뇌신경의 하나인데, 뇌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제 뇌전증 발작을 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뇌신부 자극술은 수술을 통해서 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주로 이제 뇌전증에서는 전시상핵이라는 부분을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하는 그런 탐침을 넣어서 이 자극을 하게 되고, 둘 다 이제 가슴에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고 부르는 전기 발생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연결을 해서 계속 자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뇌 수술하고 다르게 뇌를 절제하거나 신경을 절단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기구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어떤 신경 조직을 파괴하거나 그런 거가 없어서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되고, 이 뇌전증 발작의 횟수하고 정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를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잡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런 뇌신경 자극술의 전반적인 장점,
여기서 이제 장점은 이제 기존의 그 절제술하고 비교한 장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두술을 한다든지 뇌 일부를 절제한다든지 이렇게 좀 침습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 뇌의 어떤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는 뇌 자체를 이제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목에서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경우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탐침을 넣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뇌에 어떤 그 손상이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된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이 이제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또 수술 자체도 좀 간단하기 때문에 뭐 수술 시간이라든지 또 입원 기간도 보통 이제 이틀이나 3일 정도면 충분하고, 또 전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그런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기계 자극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바깥에서 그 자극 강도나 이제 자극 빈도, 우리가 이제 자극의 파라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에 이제 자극 강도가 너무 세지면은 이제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상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이제 자극을 줄이면은 그 부작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그 자극을 조절해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극을 그 불충분하면은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는 자극하면 할수록 그 첫 수술하고 첫 1년보다도 첫 그다음 2년이 또 효과가 좋고, 이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그 절제술 같은 수술은 그 뇌전증 발생 병소, 그러니까 뇌전증이 뇌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한데, 이 신경자극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발성 뇌전증이나 양측성 뇌전증에서도 그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 우리가 이제 신경 자극을 하면 뇌의 전반적인 그 뇌전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뇌전증 발생 병소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뇌전증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는 이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뇌전증 조절 효과하고 관련 없이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 정서 장애가 이제 향상되는 효과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학적인 발전으로 계속 이제 배터리에서 그 자극하는 파라미터라든지 또 이제 자극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술 자체가 좀 용이하고, 또 이제 뭐 이전에 했던 시술 때문에 들어간 기구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 기존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수술한 걸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서 그 임상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게 그 뇌전증 절제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 뇌전증을 완전 소실시키는, 뭐 심지어는 약을 끊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목표가 되는데, 이 신경자극술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뇌전증이 이제 거의 완전히 조절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상당수에서는 이제 발작이 완전 소실은 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가 그 빈도나 강도를 50% 이상 줄이는 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구를 삽입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그 몇 개 회사에서 아주 고가로 만드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의 최초의 이제 구입이나 아니면 이제 유지하는 거와 관련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이제 전문가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미주신경 자극술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이렇게 이제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자극하는 전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기계고요. 그 왼쪽에 이제 시술했을 때 들어간 모습을 이제 계략적으로 그린 건데, 그 우리 목으로 지나가는 미주신경,
이라는 이 뇌신경을 감쌀 수 있는 신경을 이제 삽입을 해서 넣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가슴 그 쇄골 바로 밑에 이제 이 넣어서 두 개를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술 후에 이제 밖에서 기계를 조절하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전반적인 그 뇌전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부터 잘 알려져 있어서 그걸 이제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앞에 슬라이드를 거기 보면은 제 밑에 이제 손목시계처럼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미주신경 자극술이나 내신부 자극술 전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자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일상적으로 자극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5분에 뭐 몇 초 정도 이렇게 자극이 맞춰져 있는데, 환자가 자극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조짐이 있을 때 이 부스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손목시계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자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거는 지금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제 사이버로닉스라는 미국의 회사 한 개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관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과 판정이라든지 뭐 부작용이 생겼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기계가 계속 이제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아주 초기 모델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사용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제일 조그맣게 생긴 VNS 데미펄스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기계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거는 아스파이어 SR 모델이라 그래서 기존의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경련이 시작되기 전에 심박수가 조금 증가하는 거를 캐치를 해서 심박수가 조금 증가할 때 이제 추가적인 자극을 보내서 이 발작이 생기는 걸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지금 아직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수년 내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은 이제 나온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제 8만 5천 회 이상 전 세계적으로 시술이 돼 있어 부작용이나 효과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술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시술이 1988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해서 유럽에서 사용 승인이 된 게 94년이니까 이미 굉장히 빠른 시기에 됐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식약청에서 승인된 게 1997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뇌전증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서장애나 학습장애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발견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난치성 우울증에서도 이 미주신경 자극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는 2005년부터 난치성 뇌전증에서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하는 걸 독립적으로 다시 또 허가를 했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술의 장점을 몇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이제 다른 수술적인 치료하고는 다르게 수술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첫 1년째보다는 그 다음 1년이 더 효과가 좋고, 또 이제 그 다음 1년이 효과가 좋고, 이렇게 2년, 3년이 지나면서 효과가 누적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효과가 좋다가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다시 재발하는 경과를 이제 취하는 게 대표적인 대부분인데, 미주신경 자극술은 이제 반대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2년이나 3년까지는 그 수술 효과를 기다려야지 이제 정확한 수술 효과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전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또 집중력, 또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미주신경 자극술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뇌전증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뇌전증에 대한 효과가 없는 사람도 이런 우울증, 집중력, 학습 능력 개선의 효과가 이제 독립적으로 있다는 거죠. 뇌전증 개선하고도 관련 없이.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왜냐하면은
그 많은 약들이 지금 임상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은 사실 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이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이제 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아 환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장점을 더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 외에 이제 다른 특징을 보면은 비교적 수술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뇌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뇌부위 합정증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뇌 수술하고는 다르게 수술하는 방법이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도 이게 수술 효과에 차이가 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방법이 수술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나온 기구들 중에서는 이제 삽입 기구가 가장 작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소아에서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에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뚜렷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에서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소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전증 병소가 다발성이거나 양측성이거나 또 전신발작인 경우나 이 전부 다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류의 뇌전증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 있고요. 단 그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심장 박동이나 이제 호흡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수면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시가 됐었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뇌전증하고 관련된 이제 수뎁이라는 그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증후군을 이제 늘리는 그런 효과는 없지만, 그 일단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뇌신부 자극술인데요. 뇌신부 자극술을 이제 그 여기 그림에서 모식적으로 나온 것처럼 그 머리에다 조그만 구멍을 뚫고 글로 통해서 이제 긴 탐침 그 신부 전극을 넣어서 그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뇌 부위를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손이 떨리는 그 진전 이런 데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전시상핵이라는 부분이 자극했을 때 그 뇌전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최근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밝혀지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구 모양은 사실 이제 그 배터리하고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의 기구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그이 뇌신부 자극술이 많이 이게 사용이 되는 이유 중에 지금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테 인상 시험이라는 이런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효과가 밝혀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0년에 그 보고된 거를 보면은 2년 후에 그 발작 감소율이 평균적으로 그 56%, 그다음에 발작 그 90%가 발작이 줄어든 것도 16%, 그다음에 80명 환자 중에서 6명에는 발작 소실 뭐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50% 발작이 감소된 게 그 전 시술 받은 사람의 50%, 54%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장기 효과도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효과 결과를 보면은 그 5년 후에 발작 감소율이 69%.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그리고 50% 발작 감소가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이제 그 이 미주신경 자극술하고 비교를 하면은 특징이 시술 시간이 미주신경 자극술보다는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뇌의 그 신부 그 목적물을 목표점을 찾는 과정이 이제 그 이 수술적으로 아주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한 3시간 이상 그렇게 이제 수술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 안에다가 깊은 곳에다 전극을 넣기 때문에 뇌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미주신경 자극술처럼 이렇게 루틴으로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술 효과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미주신경 자극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그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우울증이나 기억력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구 자체가 그 이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시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주 어린 소아에서는 이게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든 그런 소아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복합 부분 발작, 그러니까 측두엽 뇌전증하고 비슷한 발작 형태를 가지는 사람에게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이제 보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술이 실패한 경우에, 그러니까 미주신경 자극술 이후에 이제 효과가 없었던 사람에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을 한 그런 임상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주신경 자극술하고 이게 효과가 겹치지는 않는 것 같고 독립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 환자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따왔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초록색 선으로 뜨는 게 이게 뇌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고, 이 하얀 부분이 이제 뇌혈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뇌혈관을 이제 피해서 들어가는 이런 수술적인 기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술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이제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나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술하기 전에 그 의료진하고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NS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도 그 이제 뇌에 전극을 넣고 그 전극에서 발작파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그 적절한 그 전기 자극을 뇌에다 다시 쏴주는 일종의 조그만 미니 컴퓨터를 이제 머리에 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2013년에 이미 그 식약청에서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대규모의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기전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제 환자가 그 자기가 경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은 정확한 효과를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임상 시험에서는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발작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발작 감소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신경자극술 비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 둘 다 이제 미주신경자극기나 아니면은 그 뇌신부 자극술이나 둘 다 그 의료급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주신경자극술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뭐 다른 병원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입원 기간이나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미주신경자극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 부담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태어나고 나갈 때. 그다음에 뇌신부 자극술은 한 350만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구 비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고가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 뇌전증에서 급여를 하고 있어서 그 다른 수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이제 부담으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부담을 계속 줄여 나가야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다른 수술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이제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게 좀 그 불충분한 내용도 있지만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